자, 두 번째 시간 190페이지에 있는 3.3절 최대값 및 최소값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 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에 나오는 2차 함수의 모양에서 최대 최소 즉 완전 제곱식 형태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 부분을 배웠었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미분이라는 도구를 배우면서 이 미분을 이용한 극대, 극소 또는 최대, 최소 배우는 부분을 배웠습니다. 지금 190페이지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미분을 이용한 최대, 최소, 극대, 극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최대값과 최소값의 수학적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 S에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여기서 중요한 게 모든입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fc가 제일 큰 겁니다. 얘는 반대로 fc보다 무조건 다 커요. 넣은 x가. 여기는 어떤 x를 넣더라도 다 fc보다 작고요. 밑에는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fc보다 큰 거예요. 자, 위에 어떠한 x를 넣더라도 fc보다 작으니까 fc가 그 동네에서 제일 크죠. 아니, 전체에서 가장 크죠. 최대값이라고 합니다. 맥시멈이라고 하고요. fc는 어떤 x가 들어가더라도 항상 fc가 제일 작죠. fc를 가지고 최소값, 미니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과 미니멈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쳐서 절대극값, absolute extremu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절대극값은 최대값, 최소값을 이렇게 통칭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통칭해서 absolute extremu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극값 중요합니다. 용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문제에 절대극값을 구하라 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24의 A 그림을 살펴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라면 최고장이 양수가 되는 그런 모양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 C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에서는 C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1페이지 우리 교재에 있는 최대값 및 최소값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예제보다는 앞에서 푸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여기를 보도록 하죠. 자, 예제 3.1조원에서 살펴보면 구간이 첫 번째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답니다. 이때 fx 그림을 그려봐라. fx는 뭐가 되느냐면 x제곱 빼기 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림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x제곱 빼기 9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구간에 제한이 없어요. 마이너스 3, 3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떤 걸 구하느냐? 최소값만 존재합니다.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값 어디죠? 마이너스 9라고 하는 무슨 값만 가지는 거예요? 미니멈, 최소값만 가지고 최대값도 존재하지 않죠.
그 다음 2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보면요. 2번은 보면 같은 문제인데 구간이 이렇게 다릅니다.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자, 구간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면 그림 여기 이렇게 되는가요? 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점이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되고 얘가 최소값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실수했네요. 개구간 열려있기 때문에 요 점 안 들어갑니다. 이 그림도 역시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없지만 최소값은 마이너스 9를 가지고요. 3번에 마이너스 3이라는 구간과 3이라는 폐구간이 들어가게 되면 C 이렇게 됩니다. 여기 가서 색칠, 여기도 색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값은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예제에서 본 것처럼 연속함수조차도 구간의 성질 때문에 절대값, 즉 최대값, 최소값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예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구간이 정의가 안 되는 구간을 포함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 예제 3.2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제 3.2를 보면 fx가 이렇게 그림이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x분의 1로 생겼고요. 자, 여기서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0보다 작고요. 합집합 0보다 크고 3보다 작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을 때에 x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지금 0이 지금 안 들어갔고 여기 마이너스 3 여기에 3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그림을 그리면 이 부분 이렇게 되는 거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절대극값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절대극값 자체가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가 가장 작아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가지를 잡고요. 그 다음 가장 큰 최대는 또 계속 커지니까 또 무한대가 커지고 해서 이렇게 불연속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절대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또는 가지지 않을 수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3.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3.1이요. 극값의 정리 매우 중요합니다.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반드시 뭐를 가진다?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집니다. 되겠죠?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연속인 함수나 폐구간이라는 조건이 함수가 절대극값을 갖는데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앞에서도 봤지만. 그런데 위의 정리, 이 극값의 정리에 의해서 폐구간에서 정의되는 연속함수는 반드시 최대 최소가 있어야 된다. 연속함수이거나 폐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라고 해서 얘가 반드시 절대극값을 갖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함수의 절대극값 찾기라고 했는데 구간 1, 3에서 함수, 폐구간 1, 3입니다. fx가 x분의 1의 절대극값을 구하여라. 절대극값이라고 하는 건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최대, 최소값을 가지고 절대극값이라고 합니다. 자, fx가 x 더하기 1이다. 그래프 그림을 그리게 되면
1이 들어갔을 때 1을 좀 더 크게 그려야겠네요.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1이고요. 2, 3, 2분의 1.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릴 겁니다. 비슷하죠? 그랬을 때 최대값은 여기네요. 1. 최소값은 여기 있습니다. 3분의 1. 그래서 폐구간에서 연속이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을 다 가지죠. 절대극값, 즉 최대값은 1이고 최소값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의 3.1을 보시면 193페이지에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개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FC가 F의 X보다 크면 FC를 함수 F의 극대값이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개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하여 FC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 FC를 F의 극소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특별한 말 C를 포함하는 이런 말이요. 앞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C를 포함하는 적당한 개구간 안에 있는 그랬으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극대 극소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즉 로컬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갑니다. 로컬 맥시멈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아주 작게 잡더라도 가장 큰 거, 그것이 뭐가 된다? 극대값. 그 동네에서 가장 작은 거, 극소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전체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극대값. 전체에서 가장 작은 거 극소값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자, 사람은 지구에만 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큰 사람 극대값 하나밖에 없죠. 극대값이 아니고 지구에서 가장 큰 사람 최대값 한 명밖에 없죠. 그 다음 지구에서 가장 작은 사람 역시 한 명밖에 없을 겁니다. 극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 또는 서울에서 제일 큰 사람 또는 대구에서 제일 큰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주변의 범위를 잡아줄 때마다 거기에서 가장 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극소값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극대값과 극소값을 다 합쳐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Local Extreme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극값. 그래서 극값은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통틀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이 A라고 하는 점 주변에서는 A의 값이 가장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어떻게 잡든지 간 A를 포함하게 잡았는 범위를 잡기만 하면 전체 범위가 아니라 이 근처에서만 잡기만 하면 A가 가장 작습니다. A를 극소값이라고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B 근처에서 어떤 구간을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하면 B가 제일 큽니다. B를 그 동네에서 극대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극소값.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그 주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작은 값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이 D도 역시 미분이 안 됩니다만 그 근처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있죠. 극대값입니다. 극소값이고. 자, 그래서 많이 학생들이 그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 극대값, 극소값이면 반드시 미분이 돼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용어를 하나 정의를 했습니다. 함수 f의 정의역 안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두 번째, 미분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존재하지 않으면 이 점을 임계점, critical point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임계점. 다시 이야기합니다. 함수 f의 정의역 안에 있는 점 C에 대해서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 또는 미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가지고 임계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제 3.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4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4는 PPT에는 없지만 1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그래서 fx가 9 빼기 x제곱입니다. 9 빼기 x제곱. 자, 이렇게 9 빼기 x제곱으로 되었을 때 모든 극값을 구하고 극점에서 미분계수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 포물선입니다. y고요, x고요. x축과 만나는 이 점은 3하고 마이너스 3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하면 3-x, 3 플러스 x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됐죠? 그 다음 여기는 9고요. 자, 이 그래프 살펴보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가장 크죠. 그래프 전체에서. 범위가 따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극값, 여기 있는 x가 0이 되는 점, 즉 x에 0 넣었을 때 y가 9 되는 점,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극점, 요 점을 가지고 우리는 극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거냐? 극대값이죠. 극대값이고요. 요 점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고 최대값이기도 합니다. 최대값이기도 합니다. 자, 되겠죠? 이 점에서 미분계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가 됩니까? 0이 되겠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fx의 예제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x입니다. 이 절대값 x는 그림을 그려보면 역시 제로 x.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꺼져 있습니다. 요점.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소점이 되겠습니다. 극소값이면서 최소 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최소값이자 극소값이 되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극값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은 미분계수를 갖지 않거나 미분계수가 0인 그런 점들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페르마의 정리를 알 수 있는데 이 페르마의 정리는 중요합니다. 증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페르마의 정리 중요해요. FC가 함수 F의 극값, 즉 극대값, 극소값이라면 얘가 극대값, 극소값이라면 만약에 C는 F의 임계점이다. 즉 C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임계점 뭡니까? 미분에서 0이 되거나 또는 미분이 불가능한 점을 가지고 임계점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가지면
그런 값을 가지게 하는 값은 다 임계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3.6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임계점과 그 값을 구해라. 자, 먼저 보면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하니까 어떻게 돼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6으로 묶어내고 인수분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 기울기가 어떻게 됩니까? 2인점과 마이너스 1인점에서 0이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립니다.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0이라면 2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2일 때랑 1일 때랑 그 다음에 0 들어가면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이 축을 잘못 그려서 이렇게 그렸을 때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이 될 거냐면 얘가 인수분해가 될까요? 잠시만요. 인수분해가 16 안되네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도 그림을 제가 좀 더 확실히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미안합니다. 그림이 1일 때 어떤 값을 가지게 극대값을 가지게 이렇게 그래서 1에서 이렇게 극대값 2에서 이렇게 극소값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극대 여기는 극소 3참수고 앞에 양수면 그림 1, 2, 3 이렇게 그려진다는 건 알고 있죠. 뒤에 그래프 기하할 때 다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3.7 보시면 fx가 3x 플러스 1의 3분의 2승의 임계점과 그 값을 구해라 했습니다. 학생들이 한번 해보시면 될 건데 제가 미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가 3x 플러스 1의 3분의 2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3분의 2 3x 더하기 1에 여기다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이 안에 다시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3이 됩니다. 미분하면 3하고 3 약분하고요. 그럼 남는 게 어떻게 될까요? 3승근 루트 3x 더하기 1분의 2 이렇게 되죠. 자, 이 값은 가만히 살펴보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기울기가 미분이 안 된다는 뜻이면 이 미분에서 0 되는 점이 없어요. 분모가 0 되면 정의가 되지 않는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우리 교재 196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처럼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뾰족이처럼 이렇게 되는 이 형태고요. 실제로 여기 있는 이 점이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3.8번하고 3.9번, 3.10번은 학생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학생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임계점에서 극점이 생긴다는 사실과 폐 구간에서 바운디드 된, 그러니까 닫혀있는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는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 f가 폐 구간에서 연속이면 끝점 또는 임계점에서 절대극값을 가진다. 절대극값이 뭡니까?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f가 폐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면 1번 후보가 될 수 있는 거 1번 끝점, 2번 임계점, 3번 여기에서 절대극값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절대극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는 일단 여백이 여기가 좀 여기. 자, 여기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1번입니다. fx가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 그 다음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fx가.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미분해 보면 2, 3은 6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집니다. 그 다음 6으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로 묶어냅니다. 그 다음에 정리하면 6 x 빼기 1 x 더하기 여기서 잠시만요.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여기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로 바뀌었죠? 이 글자를 제가 잘 못 써서 그렇군요.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돼야 되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점은 어디예요? 마이너스 1과 6인 점이니까 f에 마이너스 1 넣고 f에 2 넣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2가 나오고요.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5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양쪽 끝점을 해보라 그랬죠. 임계점은 했습니다. 이제 끝점 f에 마이너스 2 해봐라 하니까 얼마입니까? 1 나오고요. 그 다음 f에 4 대입하게 되니까 그 값이 얼마가 되더라? 37이 됩니다. 자, 이 함수 개형이 대충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실제로 주어진 문제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아래쪽에 있을 거고요. 4는 여기 좀 이렇게 있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그 다음 0에서부터 2까지, 2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마이너스 1과 2가 여기 주어진 것처럼 값을 구해줬고 2에서 값, 4에서 값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4가 저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 좀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절대극값을 구하여라 하면 여기랑 요것이 절대극값. 여기 있는 양끝점 이렇게 넣어보면 될 건데 여기 있는 얘가 제일 클 거고 제일 작은 값은 얘가 될 거고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값들도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있는 3.12는 함수의 극값 구하기 유리수인 부분은 사실 계산 부분이
앞에 있는 정수 부분에 비해서 매끄럽지 못해서 예제 3-12랑 3-13 같은 경우는 설명하기에 조금 부적절해서 그 부분을 일단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예제 3-11번과 같은 그런 다항함수를 에서의 절대값을 잘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 최소값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 4점 중에서 2점을 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7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